논어 읽기 제1편 하기 근본에 충실해야 도를 얻는다. 유자왈 키비인이 효제요 이 호범상 자선의니 불호범상 이호 장난자 미지유야니라. 군자는 무본이니 벌립이 도생하나니 효제예자는 이 야자는 기위인지 본여인저. 유자가 말했다. 사람 됨에 효성과 우애로 즐기는 사람은 결코 윗사람을 거스르지 않는다. 윗사람에게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기 때문에 이것이 확립되면 도가 저절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효와 공소는 곧 인의 근본인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논어가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에 충실해야 도를 얻는데, 이 근본에 충실한다는 것이 바로 그 효성과 우애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효성과 우애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도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효성과 우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 효와 공소는 곧 인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공자의 인은 공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공자의 단어거든요. 인이거든요. 어지린자인데요. 효와 공선이 인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는 어차피 그 본질적으로 그 그러니까 가족애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선적 성리학적 유교로서 이제 통치적으로 이제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유교 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는. 그게 유교 국가는 그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낸 것이 중심이죠. 지금 이제 논어에서 이제 그 학위편에서 군본에 충실해 도를 얻는다. 이제 도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 도는 군자 무본이니 벌립이 도생이라. 근데 여기서 그 효와 재 그리고 뭐 그 효와 재에 이렇게 로 사는 사람은 그 윗사람을 거스르지 않는다겠으니까 그것이 조선시대는 굉장히 이 유교 관점에 중요하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은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해체가 됐는데, 가족과 해체가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바로 이거죠. 윗사람이 거스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윗사람이 거스르는 게 많죠. 효성과 우애로 즐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거스른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웃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말투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다 꼰대로 취급하고요. 갑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효성과 우애로 즐겼던 어떠한 그런 어떤 유교적인 어떠한 깨달은 자는
갑질을 한다는 말 단어도 내가 무지한 거고, 갑질을 느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어떤 타당하지 않게 폭력적 갑질도 있겠지만, 그리고 윗사람이 거스르지 않는단 말이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그 유교 그 공자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윗사람을 거스렸나 봐요. 그래서 그 유교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했잖아요. 그 나이에 따른 어떤 깨달음이랄까, 나이에 따른 어떤 권위를 주어졌잖아요. 하도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그 윗사람에 대한 어떤 충성도, 도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윗사람에 대한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공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이란 말을 딱 꺼냈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도라는 말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도는 뭘까요? 군자무본이니, 군자가 어떤 기본에 열심히 충실하려고 하니, 그래서 기본이 설립돼서 도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걸 때, 우애 이거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 돼야만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이 결코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이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의 시대예요. 개인주의. 그 자본이 집약된 걸 투자될 때 자본의 속성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은 젊고 싱싱한 사람이 돈을 벌어줘. 그 돈이 이곳에 나이 같은 사람은 돈에 버는데 효용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되는 거죠. 특히 공직사회는 계급사회잖아요.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가족에서의 문제입니다. 가족에서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다 깨져버릴 거예요. 이게 뭐죠? 근본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기본이 깨진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도 깨졌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비웃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고요. 지하비를 섬긴다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유교적 근간에 있어 가족주의에서 중요했거든요. 부부 유별이란 말은 뭐죠? 부부는 유별, 있을 유별, 유별하다는 거잖아요. 이 유별하다는 뜻이 뭘까요? 서로 존중해야 하는 뜻이죠. 결국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근본에 충실해 돌아온다는 이야기에서 효제 야자는 기위 인지 본여인자 이렇게 했습니다. 효제 야자, 효와 형제지간에 잘 사는 사람은,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이루은 사람은 그것이 인지 본야다. 인의 본이다 이랬습니다. 효제,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지간 잘하고 그것이 인의 본체입니다. 여기서 또 인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우리는 인에 대한 유교 인사상이 500년간 있으면서도 인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모르거든요. 인은 나라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를 기점으로 형제 자매에게 잘해주고
이게 인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인. 저는 이렇게 공자가 논한 이 위대한 논어를 읽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철학에서 논어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윗사람 거스르지 않고 윗사람 거스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유교, 논어의 근본의 도가 생기는 겁니다. 윗사람을 거스린 것은 쌍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논어의 근간을 내서 보게 되면 쌍놈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효제의 야자는 기위 인지 본여라.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롭게 지내는 것은 그 자체가 유교가 추구하는 인이었습니다. 네, 그게 인이에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그게 인이었나 봐요. 자식들은 부모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혜택 받았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여동생들 어렵게 살았거든요. 장남으로 있으면서 제가 받은 보수 중 연말정산이라든지 시간의 수당인 보수를 다 아버지와 여동생들의 가난한 여동생들에게 썼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렇게 하는 그런 순간적 마음이 바로 인인가 봅니다. 난 인이 뭔지 몰랐어. 바로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자매 우애있게 지낸 게 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자왈 기비 인야 효제 이호범상자 선의, 이게 이제 서론이잖아요. 결론은 효제 야자 기위 인지 본여라고, 이 두 단어 같습니다. 앞서는 게 거스르지 않는 것, 나이 먹는 사람 존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이것이 인입니다. 그리고 인이 바로 도입니다. 유교의 인이 유교의 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논어 읽기 제1편 하기 근본에 충실하다 해야 도를 얻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의로운 영혼 TV를 좀 살려주세요. 혹시 의로운 영혼 TV를 보다 보면 상식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로운 영혼 TV를 보시면 구독 좀 해주시고 시청 좀 해주셔서, 비록 제가 부족한 제가 시작하지만 이 아주 어설프고 이 연약한 TV가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효제 기위 인이 본여라, 가족에서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의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애롭고, 이것이 바로 유교의 인사상이니, 유교적 방식이 좀 고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유교적 방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